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대체 휴일로 월요일 어제 휴장이었는데 미국장이 금요일은 상당히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듯 했으나 결국엔 우리 시장이 시작하기 즉 월요일 새벽에 화요일 새벽이죠.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새벽에 끝난 월요일 시장이 급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 그쵸? 특히 뭐 니케이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또 백신 관련주들이 포진해 있는 바이오 섹터 이쪽이 완전히 공매도와 함께 그리고 수급 이탈로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근데 뭐 또 제목만 보면은 되게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장을 좀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다 같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하면서 근데 매일 좋을 순 없고 작년처럼 코로나 급락 이후에 1년 내내 상승한 장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장이 과거 시계열, 그러니까 시계열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 있고, 내가 또 투자자의 입장은 다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결국 코스닥은 연초 대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도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걸 뭐 흔히 말하면 BM, 벤치마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사람이 있으실 거고 지수 대비 더 하락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또한 진입 시기와 그리고 종목들에 따라서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좀 힘든 시기는 분명하거든요. 그 진입 시기가 뭐 상관없이 많이 벌었던 사람도 날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벌지도 못했는데 날리기만 한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앞으로 하락한 건 하락했는데 그럼 여기서 주식을 다 던져? 아니면 뭐 어떻게 이 방향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는 다 물론 투자자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0월 5일 시장. 일단 오늘 마감 시장 지표 보면은 월요일 즉 화요일 우리 시각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가 0.94% 에너지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 기술주들 근데 이 테슬라는 계속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했다는 거예요. 그쵸? 테슬라의 인도 대수 뭐 실적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빠지면서 그렇죠? 상당히 투심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국 이거는 뭐 금리 이슈겠죠? 금리 이슈 그리고 계속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S&P 500도 1.3%,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이유이기도 하고 또 나스닥에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도 포진되어 있는데 그 머크 경구용 치료제 이 소식에 의해서 모더나 같은 백신 기업이 이틀 동안 15%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영향들이 아무래도 나스닥에 더 악재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 코스닥 3% 변동성이었는데 뭐 중간에 좀 끌어올린 듯 했으나 종가는 헬스케어 업종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거의 약 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2950선을 장중에 깼다가 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15조 그죠? 코스닥이 11조, 26조.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그냥 비슷한 평균 거래대금인데 하락하면서 좀 거래대금이 터진 것들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유축된 물량들이 그쵸? 뭐 반대 매매를 겨냥한 그런 물량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물량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거래대금이 좀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거의 상승의 3배 이상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배 이상으로 투심은 거의 위축되어 있었다. 외국인이 거래소를 6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다만 코스닥은 들어왔네요.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들어왔는데 지수가 더 빠진 거는 바이오 섹터.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
빅데이터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20%를 넘습니다. 거의 20에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코스피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 종목부터 해서 급락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지수를 더 많이 빠지게 했다. 물론 종목들은 무차별하게 빠졌죠. 그쵸? 기관들의 뭐 물량이 들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개인이 거래소는 대형주를, 그죠? 삼바 같은 거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바이오 업종으로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이게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에 대형주가 상대적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개별 종목별 반등에 나서면서 그래도 오늘 또 신고가 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그쵸? 이거 미국의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얘긴데요. 그죠?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제 디데이를 줬잖아요. 디데이가 언제죠? 미국 시간으로 10월 18일. 이때까지 변동성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미국이 디폴트로 가게 하기 위한 내가, 그쵸?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분석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싸움, 그리고 바이든이 처음에, 그쵸?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정책을 지금 좀 축소시키는 그런 약간 타협안,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2주간의 좀 변동성을, 이런 부분이 계속 노이즈를 만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이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돼야 되는데 계속 고용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에 더 트리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또 어떻게 발표되는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더라도 증시에 반영이 되는 그런 악재 뉴스가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일단은 지표상 일단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압박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약 10% 내외로 지금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고점에서 거의 약 10% 이상 빠졌는데요. 약세장이 들어서는 건 20% 이상이잖아요. 이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20% 내외까지 빠진다면 정말 큰 하락인데,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측면, 그쵸?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가, 그쵸? 무역 관세, 뭐 보복 관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뭐, 그쵸? 뭐 추진한다, 이런 악재들의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국도 지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뭐 뉴욕 증시 이런 데서 계속 퇴출하고, 중국도 계속 그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당히 미국이 결국엔 중국의 최대 소비 국가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계속 방조한다면 연준의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입장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조금은 역시 변동성은 있게 만드는 노이즈지만, 이 부분도 결국 시간, 타임의 문제다. 위에도 타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시작을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 했는데, 3분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걸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3분기 피크아웃, 즉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 경기가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지금 반도체 타이트한 그런 수급 현상,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게 기업들의 어닝, 그리고 특히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불안정한 모습을 실적상 만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주가에 되고 있다. 근데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거의 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악재들이 사실 악재들이 나와서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하락이 나오고 악재가 거기에 따른 후발로 다 쏟아져 나오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장일까요? 하락장 맞죠. 사실 하락장, 주가가 고점에서 10% 이상 빠졌는데 어떻게 하락장이 아닐까요? 근데 하락장이었으면, 그쵸, 완전히
이 하락장이 베어마켓이라고 할게요. 베어마켓은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인데, 이게 되려면 주도주가 이미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상.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뭐 종목을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방송에서 말씀한 SM 이런 거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오늘 뭐 에스파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 리오프닝, 경기 재개, 머크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도 더 결국 이런 업종들을 경제 재개에 대한 수혜주로 꼽으면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엔터 업종, 미디어 업종, 2차전지도 오늘 또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은 응급제 쪽, 그쵸? 신고가를 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인플레이션 공포 심리는 더 자극하고 있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오늘 오른 섹터 업종도 근데 이 와중에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엔터주 연일 강세, 오늘 YG도 강했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여행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뭐 연예인들은 콘서트를 해외 나가서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재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밸류에이션보다 더 앞서는 거는 저는 스토리라고 봐요. 스토리. 특히 이 스토리가 바이오가 되게 중요한 섹터인데,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바이오가 특히 스토리는 정말 중요하고요. 성장주들은 스토리만 잘 맞춰지면 수급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밸류에이션과 그쵸?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성장주의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밸류에이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오르는 것도, 엔터주는 장기적으로 지금 오른다고 생각은 안 하는 저는 섹터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참 맞는, 그쵸? 4분기에 참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 발표는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먹는 게 나오면은 백신을 맞을 이유도 없을 거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을 거고, 백신 거부율 이런 것들, 그런 위탁 생산 막기로 한 국내 그런 백신 업종들 타격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하지 않았나 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종목들, 뭐 아이진 이런 종목들은 많이 급락을 했는데, 레스티팜 이런 것들 앞으로 이 정말 먹는 코로나 경구용이 FDA 승인을 받고 나오더라도 뭐 하나당 지금 90만원, 70만원 이 정도 한다는데, 정말 어떤 치료가 정말 필요한, 그쵸? 코로나 걸려서 중증 환자 이런 사람한테만 쓰지 않겠습니까? 단가당. 그래서 완전한, 뭐 제가 주말에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했지만, 완전한 게임 체인저는 안 될 거다. 결국 백신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고, 치료제는 치료제대로 살아있고, 근데 치료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경제 재개, 그죠? 이게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 재개. 결국 병목 현상도 일자리가 안 들어오고, 동남아 이런 것들이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게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역시 시간이 필요한데, 타임. 지금 주식시장이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오늘 항상 기술주 역대 최저치 경신했어요. 뭐 오늘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그죠? 여기도 뭐 인플레이션 역시 우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헝다 이슈 이런 이슈가 복합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조정이지만 결국 오르려면 오른다는 거, 그죠? 오늘 이 신고가였고, 이거 신고가, 이거 2차전지 뭐 응급제, 그죠? 응급제 쪽이고, 이쪽은 지금 결국 지적재산권, 그리고 엔터, 미디어 이쪽인데요. 4분기 결국 전기자동차가 2차전지가 꺼진다면 결국 하락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행보나 조정이, 그죠?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또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대체 주도주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하락장이 온다면, 그 폭락장, 작년 코로나처럼 약세장이 온다면 일단은 주도주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본다면은, 오늘 아까 주식시장이 끝나지 않은 이유, 이 제목의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런 종목은 나타나고 수급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수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죠? 지수랑 종목은 항상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똘똘한 종목들을, 구조적 성장주들을 잘 좋은 가격에 항상 사야 된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주분나,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 2개, 그거 너 갖고 있어? 뭐 이거 나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결국 저런 종목들이 안 갖고 있어도 또 주식시장이 지금같이
가격 하락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기회 요소. 정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무서워서 못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정말 가격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선행 PER 지수만 보면은 이익 컨센서스가 뭐 피크아웃 찍는다고 하더라도 PER이 10배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10배 수준까지. 정말 물론 종목별로 다르지만 여기서 현금으로 주워 담으면은 코로나 때처럼 뭐 진짜 전반적인 종목이 하락해서 아무거나 주워 담아도 오르는 장은 아니지만 정말 똘똘한 종목을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의 입장에서 잡는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코스닥 바이오업종 폭락이 머크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부재한 모멘텀. 바이오들이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부재한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무용론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센티까지 작용하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니까 투매를 던진 겁니다. 이런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12%나 빠졌다는 거,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럼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오늘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도 빠졌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서 근데 금융주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은 오늘도 보시면은 결국 반도체 쪽에서도 니노공업, 그죠? 서키트, 대부시스템즈, HK이노에는 뭐 머크 관련 뭐 치료제 계약 뭐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SM, 그죠?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 CJ ENM, 뭐 펄어비스 이런 전부 다 성장주가 금융주, 보험, 방어 가치주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그쵸? 결국 하락장 그리고 금리가 올라오는 시기에 가치주가 성장보다 나을 것이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계열로 결국 본다면은 또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최소 내년 중반기까지, 그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쪽에 종목들이 더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드릴 건데 현재 시장 객관적 상황을 볼게요. 코스피 120일 경기 이평선 하락, 200일 추세 이평선 하락, 그죠? 121선, 60일선이 121선 하락, 데드크로스라고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올라오더라도 때리는 수급이 더 클 거예요. 단기 저평가 논리 PER, 그쵸? 아까 선행 PER 10배 이런 논리는 통하는데 추세가 수급이 이탈됐기 때문에 심리도 불안정하고요. 대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 있잖아요.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 시계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이 이슈, 이 매크로 이슈가 정말 시장의 어떤 뭐 금융위기 같은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내년도, 그죠? 22년 중반기 이후까지 계속될 이슈가 이것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까 경제재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재개 될 거고 위드 코로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은요 결국에는 이 공급망 우려 인플레 지금의 최우선적인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공급망 우려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대가 올라오게 되는 단기 반등이 나오면 이 121선과 200일선이 결국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올라오면은 이게 이평선이면 이게 원래는 지지선이었다가 깨졌으니까 저항선이 돼서 수급 불안정은 맞습니다. 유동성 축소 이탈, 한국판 약간 이제 테이퍼링, 그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추세 반전은 지금 힘든 상황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3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고 결국 4분기 좀 떨어지더라도 이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는 관점. 20년 대비 21년이 폭발적으로 는 건 맞죠. 코로나 대비. 근데 22년이 21년 대비 줄지만 않는다면 유지가 된다면 다시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복원력이 가격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을 좀 드리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주전자들 SM 이런 거 다 없어. 지금 그런 급등주 어떻게 잡아. 나 그냥 갖고 있는 거 물려있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홀드. 근데 신용가 그쵸? 담보 이런 거 쓰신 분은 관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리밸런싱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강추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하락한 게 하락률이 높다 해서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종목들은 던져야 되고요. 좋은 종목들을 더 사야 되는 그런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 이거 어려워. 나 손실 보기 싫어하면은 어쩔 수 없이 1번에 갇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줍줍하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이런 투자는 현실적으로 없고 저도 불가능하고 솔직히 정말 이상적인 그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포트를 앞으로 시계열을 봤을 때 그죠? 이런 이슈가 끝난다면 다시 오를 것인가 아니면 못 오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상당히 하셔야지 하락한다고 나 힘들어 그냥 멘탈 나갔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도 주식 투자는 계속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주식시장은 365일 1년 내내 열리고 연속적으로 회계적으로 끊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달 상승할 수 없고 매일 상승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상승보다 하락의 강도는 항상 크다는 거. 그래서 종목을 정말 싸고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잡아둬야지 하락도 버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원론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저는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물어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대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